인도 갱스터는 진짜 뜬금없죠.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상 만드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인도 최악의 범죄자, 어쩌면 세계 최악의 범죄자, 다우드 이브라힘입니다. 인도의 치안 수준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곳의 조직 범죄는 한국에 거의 소개된 바가 없죠. 뭄바이는 인도 최대의 도시이자 금융 수도입니다. 뭄바이 지하세계는 다양한 범죄 집단과 폭력배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등쳐먹는 조직 범죄자들을 증오하지만 때로는 영웅으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이런 뭄바이의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다우드 이브라힘입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 카르텔 조직자를 넘어서 테러리스트로서 전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경찰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인도 최악의 범죄자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드 이브라힘은 1955년 12월 26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라트나기리구의 콩카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남매 중 차남이었고 남매들의 아버지 이브라힘 카스카는 뭄바이의 경찰이었습니다. 다우드는 고등학교까지 진학했지만 아버지의 월급만으론 많은 형제들의 학비를 대기 어려웠고 그는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우드는 배움에 뜻이 없었고 조금이라도 일찍 돈을 벌고 싶어 했어요. 다우드 이브라힘과 그의 큰형 사비르 이브라힘은 어린 나이부터 기계공이나 인력거꾼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이렇게 버는 한두 푼의 돈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죠. 두 형제는 뒷골목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같은 뒷골목의 청년들은 파탄갱단의 두목 카림 랄라, 뭄바이의 거물 밀수업자 하지 마스탄 같은 범죄자들을 두려워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은 다우드와 그의 형 사비르는 밀수 전자제품과 복제 시계를 파는 범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뭄바이 근처 항구 지역인 동리에서 활동하는 밀수업자 바슈 다다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죠. 이 바슈 다다는 다우드 형제의 아버지이자 뭄바이의 경찰인 이브라힘 카스카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브라힘 카스카는 심각하게 부패한 인도 경찰 조직 안에서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이들조차 범죄 조직과 기본적으로는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는 바슈 다다의 행동대원으로 한동안 일했지만 바슈 다다가 경찰인 그들의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후 형제는 바슈 다다를 유리병으로 폭행했고 조직에서 빠져나와 D 컴퍼니, 다우드 컴퍼니라는 자신들의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들은 유명한 갱단인 파탄갱의 두목 카림 랄라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얼마 가지 않아 바슈 다다를 뛰어넘는 동리 지역의 유력 갱스터로 자리 잡았죠. 이들이 밀수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자 거물 밀수업자 하지 마스타는 이들을 위협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 마스타는 부하들에게 명령해 다우드의 가까운 사촌 형제들을 공격하는데요. 다우드는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고 하지 마스탄에 대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얼마 뒤 다우드는 하지 마스탄 소유의 돈 20만 달러가 운송된다는 소식과 그 운송 경로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강탈하기로 계획하죠. 운송 당일 8명의 D 컴퍼니 조직원들이 사제 총기와 새 파이프를 들고 운송 차량에 접근했고 성공적으로 20만 달러의 돈을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들이 훔친 돈은 하지 마스탄의 돈이 아닌 은행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다우드가 복수심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인도에서 근 10년간 가장 큰 은행 강도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편 다우드의 아버지 이브라힘 카스카는 당시 뭄바이 경찰 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은행 강도 사건을 담당하게 되죠. 사건을 조사하던 이브라힘 카스카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범행의 주모자라는 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다우드를 집으로 데려와 가죽 벨트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데려가 범행을 자백시켰죠. 다우드와 동료들은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자식을 계도하려는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경찰 상층부에선 이들의 조직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당시 뭄바이 지하세계에서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던 파탄갱단을 괴멸시키기 위해 다우드와 그의 조직 D 컴퍼니를 밀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중형이 예정된 다우드는 따로 선택지가 없었고 또 좋은 기회이기도 했기에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우드의 수많은 범죄 행위를 눈감아줬고 그들의 도움으로 파탄갱단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도에는 시장 경제가 도입되었고 다우드의 범죄 사업도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밀수 사업과 폭력을 동원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쓸어 담았고 그중 일부를 자선 사업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했죠. 또한 악명 높은 파탄갱단에 대항하면서 주민들의 수호자라고 칭송받기까지 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공권력의 지원을 등에 업은 다우드의 D컴퍼니는 지하세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들의 성장은 당연히 파탄갱단을 비롯한 다른 조직들의 질투와 경계를 불러옵니다. 결국 다우드와 그의 양 사비르는 목숨까지 노려지는데요. 1981년 2월 12일 이브라임 형제는 주유소에서 파탄갱단의 습격을 받았고 다우드는 겨우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형 사비르는 목숨을 잃게 되죠. 사비르의 죽음은 대대적인 문바이 갱단 전쟁을 촉발시킵니다. 이 전쟁은 인도 조직범죄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갱단 전쟁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파탄갱단의 두목 카림랄라는 은퇴한 상태였고 다우드는 그의 후계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이 전쟁에서 셀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결국 카림랄라의 중재에 의해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1986년까지 D컴퍼니는 파탄갱단 지도부의 대부분을 제거하면서 문바이 지하세계의 지배권을 손에 넣게 되죠. 또 다른 암흑가 유력자인 하지 마스타는 이 시기에 정계 진출을 위해 범죄 세계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우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지하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잔혹한 전쟁을 목격한 다른 경쟁자들은 D컴퍼니와 경쟁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우드가 지하세계를 장악하면서 벌인 살인사건 등 여러 끔찍한 범죄는 당연히 문제시되었고 그 정도가 경찰들이 눈감아줄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다우드는 이런 눈초리를 피해 인도를 떠나 두바이로 이주합니다. 이때 이미 D컴퍼니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마약을 유럽으로 보내는 국제 범죄 조직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다우드는 두바이로 피신해 있는 몇 년 동안 조직의 2인자인 초타 라잔의 도움으로 갱단을 성장시켰고 두바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D컴퍼니의 조직원 수는 5,000명에 달했고 이들은 마약 밀매, 총기 밀수, 돈 세탁 등 할 수 있는 모든 범죄 영역에 진출했죠. 또한 다우드는 두바이, 파키스탄, 인도의 부동산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다우드가 자신의 범죄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던 1993년 3월 인도 문바이에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문바이의 증권거래소, 호텔, 시장 등 12곳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데요. 이 폭발로 257명이 사망했고 1,4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12월에 벌어진 바브리 마스지드 파괴 사건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브리 마스지드는 인도 아요디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요.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바브리 마스지드가 있는 장소에 원래는 힌두 사원이 있었지만 무슬림들이 이것을 파괴하고 이슬람 사원을 지었다 믿었고 이 사원은 수백 년 동안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의 중심이 되었죠. 1992년 12월 6일 바브리 마스지드가 과격 힌두교도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후 인도 전역과 이웃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에 의한 폭동이 벌어지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1993년 3월 12일 문바이 연쇄폭탄 테러도 바브리 마스지드 파괴와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로 분노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다우드 이브라임이었습니다. 인도 정보국은 문바이 폭탄 테러 사건의 지휘자로 다우드 이브라임을 기소합니다. 다우드 이브라임은 테러범들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고 테러의 기획자로서 범행에 깊게 관여했다고 여겨집니다. 사건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우드는 두바이에도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힌두교도인 그의 오른팔 초타 라잔과의 사이도 갈라지게 되었고요. D컴퍼니는 분열했고 다우드의 인도에서의 영향력은 축소됩니다. 하지만 다우드는 아랍에미리트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무사히 파키스탄으로 이주해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는 예전부터 파키스탄 정보부 ISI와 협력하고 있었고
파키스탄 카라치 등 9곳에 거점을 두어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파키스탄 정부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지만요. 그는 파키스탄으로 이주한 이후로도 자신의 범죄 제국을 넓혀나갔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부와 연계해 인도에 폭동을 선동했고 위조 지폐를 유통해 인도 경제에 혼란을 불러왔죠. 2003년 미국은 다우드 이브라힘을 특별 지정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다우드의 전 세계 자산을 동결했고 그의 범죄 활동을 막기 위한 각국의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우드 이브라힘의 머리엔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죠. 또한 미 재무부는 다우드 이브라힘이 오사마 빌라덴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990년대 후반 다우드는 탈레반의 보호 아래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고 여기서 알카에다와의 관계가 생겼다고 알려져 있죠. 미 재무부는 다우드가 이 알카에다와 함께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방대한 밀수 루트를 확보했고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보부는 다우드가 2008년에 발생한 문바이 테러 사건에 물류를 제공하는 등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미 연방수사국 FBI와 포브스는 그를 세계 10대 지명 수배자 중 3순위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포브스는 그의 순자산을 70억 달러로 추정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위험한 갱들 중 하나로 선정했죠. 다우드 이브라힘은 범죄와 테러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유명세에는 인도의 영화계 발리우드가 큰 역할을 했죠. 1980~90년대 수많은 발리우드의 스튜디오와 영화들은 디컴퍼니에게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3년 문바이 테러 사건 이후 영화계는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다우드 이브라힘과 디컴퍼니를 모티브로 한 발리우드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었죠. 다우드 이브라힘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도에 발을 들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도 최대의 범죄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도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다우드와 자신들의 부정한 관계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최근 파키스탄은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우드 이브라힘과 87명의 범죄자들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시켰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다우드 이브라힘과의 관계를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 그의 행적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